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시간입니다. 재경관리사 입문강의 원가관리학 7번째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재무회계에서는 전부원가 계산을 사용했어요. 우리 이때까지 뭐 활동기준원가 빼고는 앞에 개별원가 또는 종합원가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원가 계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영역으로 넓혀보면 재무회계도 전부 다 전부원가 계산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들어올수록 변동원가 계산의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변동원가 계산이 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때까지 전부원가 계산을 쓰고 있었다면, 그럼 변동원가는 뭐냐? 전부원가 계산은 원가를 계산할 때 고정제조 간접원가까지 다 원가를 보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재료비, 직접 재료비 또는 농우비 또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에는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 고정 제조간접비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다 원가로 봐요. 실제로 원가가 맞죠.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그 원가니까 뭐 공장 전체의 임대료나 뭐 감가상비 같은 거. 그런데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생산을 하든 하지 않든,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고정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생산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원가로 포함시키지 말자. 그게 변동 제조 간접원가,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위에 보시면 32페이지 위에 표가 있습니다. 두 줄짜리 표, 기억, 니은 돼 있는 거. 기억번 전부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모두 다 제품원가로 보는 거고요. 니은번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를 제품원가로 계산하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이게 변동원가 계산의 개념입니다. 딱 하나 차이 나는 거죠. 고정 제조 간접원가 딱 하나 차이 나는 겁니다. 다음에 제품원가와 기간 비용 구분 보시면 이런 표가 간단한 표예요. 뭐 항목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전부원가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거 있죠. 눈에 보이죠? 뭔가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제품원가로 들어가 있는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기간 비용으로 가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본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게 계속 나오는데요. 장점과 단점 나오죠. 전부원가 계산의 장점, 단점 나오는데, 회계기준에서는 재무회계, 회계기준에서는 전부원가 계산을 쓰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장점이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회계기준 등 회계기준, 뭐 일반 기업 회계기준도 있으니까요. 어떤 회계기준은, 뭐 회계기준에서는 전부원가 계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부 보고용으로 이 전부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원가 계산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번 고정 제조 간접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되므로 고정이긴 합니다만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근데 장기로 본다면 뭐 공장 임대료, 임차료 공장 월세 100만 원 내고 있다. 이 100만 원이 매달 100만 원 나가는 거니까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100만 원을 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길게 뭐 10년 넘게 계속 긴 기간을 본다면 이 100만 원도 역시 아주 오랜 기간을 본다면 이것도 변동원가로 지급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매달 또는 매년 연 단위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고정원가로 지급이 되는데, 10년 단위로 본다면, 100년 단위로 본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변동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원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의사결정 하는 데는 전부원가 계산이 더 유용하다는 거죠. 길게 본다면. 단점은 전부원가 계산에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이거 중요합니다. 생산량도 영업이익의 영향을 미칩니다. 재무회계할 때, 공부할 때 조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말 재고가
기말 재고 수량이 많다면 단기 순이익도 따라서 높아집니다. 판매량은 일단 별도로 두고 판매량은 논외로 하고 본다면 판매량이 같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기말 재고가 많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높아져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런데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품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는 빼주는 거니까 기말 재고가 높아지면 매출원가가 낮아지죠. 그렇죠?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매출 총익은 높아집니다. 희한하죠? 이때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바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기말 재고가 많아지면 기말 재고는 빼주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낮아지고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매출 총익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가 많으면 단기 순이익도 많아지고 거꾸로 기말 재고가 낮으면 단기 순이익도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경영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경영자는 실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 실적 평가가 좋아야 된다. 단기 순이익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일부러 제품을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말 재고가 많으면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생산난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경영 실적을 부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의 단점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일단 2번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로 지급하므로 단기 계획의 수립에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단기적인 계획, 뭐 한 달 또는 석 달, 6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 계획을 세울 때는 변동원가 계산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변동원가 계산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부원가 계산의 단점으로 꼽혔던 생산량이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변동원가 계산 첫 번째 장점 보시면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리된 원가 정보를 제공하므로 CVP 분석은 다음 시간 정도에 보게 될 겁니다. CVP 분석이나 예산 편성 등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게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 많이 생산하면 변동원가 많이 들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생산량이나 기말 재고 수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까 전부 원가 계산의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직 판매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영성과 및 단기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경영평가 유용하고 단기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그래서 몇 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부 원가 계산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단기 의사결정,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는 변동원가 계산이 좋다는 거죠. 단점 보시면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우리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분리하면 되지 하는데 실제로 분리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번 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회계기준에서는 오로지 전부 원가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고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다음에 D번 고정원가를 비교적 중요하지 않게 좀 소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이런 게 단점이라는 거. 변동원가를 그냥 기간 비용으로 그냥 떨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단점이고요. 장단점 잘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비교하는 이유가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전부원가 계산의 단점, 생산량이
또는 기말 재고가 영업실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업이익 비교해 보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면 생산한 거 바로 다 팔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기말 재고와 기초 재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판매량과 생산량이 같다면 동일해요.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니은디 것이 문제죠. 생산량이 더 많다.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 이 말은 기말 재고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말 재고가 더 많다. 생산을 했는데 다 안 팔리고 남아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더 커요. 변동원가보다 전부원가 영업이익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가 크면 이익도 커지니까. 이제 아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계속 연달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기말 재고가 많으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익이 더 커진다. 따라서 기말 재고가 더 크다면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판매량이 더 많다. 판매량 더 많이 팔린다. 생산한 것보다 팔리는 게 더 많다. 그러면 기말 재고가 더 적다는 이야기죠. 적다. 이때는 기말 재고가 적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적으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익이 적어지죠. 따라서 변동원가 영업이익이 더 커요. 천천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 재고가 크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기말 재고가 크면 이익이 더 커진다. 기말 재고 작으면 이익이 더 작아진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말 재고가 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더 커진다. 따라서 생산량이 더 크다, 더 많다 그렇다면 덜 팔렸죠. 기말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죠. 기말 재고가 많으면 전부원가에서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판매량이 더 크다. 판매량이 더 크다는 거는 기말 재고가 더 작다는 겁니다.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기말 재고 숫자가 작으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이익이 작으니까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이 더 크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당기순이익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당기순이익도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영업이익 차이하고 비슷해요. 당기순이익 비교.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제품원가에 포함이 되죠.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고 비용으로 가버린다는 거. 포함이 되므로 기말 재고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반면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원가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모두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기말 재고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에 대한 처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한 게 이 손익계산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손익계산서 형태가 달라져요.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손익계산서입니다. 전부원가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는 거죠. 매출원가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가지고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을 산출하죠. 거기다가 판매배 관리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일 수도 있고 또는 국제회계 기준,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의한 손익계산서도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나올 때가 있죠. 다르게 나올 때가 있지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익계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는 좀 다릅니다.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만 빼줘요. 변동 판관비까지 합해가지고 변동만 다 변동만 빼줍니다.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면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 빼주면 공헌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공헌이익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변동이 뺀 걸 공헌이익이다. 실제 변동원가가 매출액에 공헌하는 그런 이익, 공헌이익. 그래서 이름을 공헌이익이라고 지어놨어요.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 뭐 좀 애매한 그런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매출 빼기 변동비는 공헌이익이다 라고만 아시기 바랍니다. 공헌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다가 고정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판관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알 거는 형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헌이익이라는 게 변동원가계 손익계산서에서는 공헌이익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이 차이를 이용해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거 보실 필요 없고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여기 보실 때 공헌이익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비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그런 표입니다. 보시면 전부원가 계산은 회계기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외부 보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부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도 유용하다.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 보고용입니다. 외부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자, 사장님 마음대로라는 거고, 전부원가 계산은 장기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는데 좋고, 변동은 단기 의사결정용입니다. 짧게 몇 달 또는 뭐 1년 안에 제품원가에 고정원가가 포함되는 게 전부원가라는 거고요. 변동원가는 고정제조원가는 제외된다는 거죠. 기간비용,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간비용이 되는데 변동원가에서는 기간비용으로 되는 게 고정제조간접원가도 기간비용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생산량이 이익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변동원가는 판매량만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변동비만 원가로 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전부원가 계산 가장 큰 단점이 재고가 과잉될 우려가 있다. 왜? 재고가 많을수록, 기말 재고가 많을수록 단기 순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실적 평가를 과다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를 많이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변동원가 계산은 재고가 과잉될 우려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변동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원가 계산하고 전부원가 계산하고의 차이를 조정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43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차이 조정이라는 내용이죠. 차이 조정. 읽어보겠습니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 기말재고입니다. 기말재고.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만 차이가 납니다. 또는 뭐 기초재고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기초를 빼주고 기말을 더해줘요.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빼주고, 그다음 기말을 더해주면, 기말에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더해주면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해 안 하더라도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산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에는
고정 제조 간접비 FOH라고 쓰겠습니다. F는 픽스 고정이고 OH는 제조 간접비를 말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FOH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에는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걸로 바꿔주면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초 재고에 있었던 거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초 재고는 팔린 걸 수도 있죠. 기초 재고는 팔린 걸 수도, 기말 재고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초 재고에 포함된 거는 빼주고 기말 재고에 포함된 거는 더해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말 재고에 포함된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가 해결이 돼가지고 전부 원가의 계산의 영업이익이 도출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에서 출발해 가지고 변동 빼기 기초 더하기 기말 하면 전부 원가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죠. 4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박스 공식처럼 써 있는 그걸 설명드린 거고요.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써놨어요. 변동 영업이익 빼기 기초 더하기 기말 하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계산이 된다 라는 의미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초변동 원가 계산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또 뭐냐, 간단하게 그냥 써놨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념만 써놨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초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 전부 원가 계산을 출발해 가지고 변동 원가를 받고 변동보다 더 심하게 원가 계산하는 게 초변동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까지 원가로 받습니다. 다 뭐 재료비, 가공비, 뭐 제조 간접 원가 다 합해서 전부 원가 계산 원가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비만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원가가 아니다. 이게 변동 원가 계산이죠. 그런데 초변동 원가 계산은 좀 더 심하게 해가지고 재료비, 직접 재료비만 원가로 보겠다 라고 주장하는 게 초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좀 심하죠. 직접 농업비도 들 것이고 뭐 변동 제조 간접비도 들 것인데 그거 다 제외하고 그거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원가로 보는 거는 직접 재료비만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은 오직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인식하고 직접 재료 원가 이외의 원가는 모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모두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초변동 원가다. 개념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초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만 원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2007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생산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 단 제공품은 없고요. 박스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풀이를 보시면, 풀이 먼저 보겠습니다. 풀이를 보시면 기억번에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구해놨습니다. 니은번에는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했죠.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보시면 3,1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니은번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계산한 결과가 2,8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귿번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 차이는 3,120원 빼기 2,800원 해가지고 32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놨죠. 이렇게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따로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또 따로 계산해서 빼주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리얼번에 별회를 해놨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 매출액은 매출액 보니까 판매가 80단위 판매 가격이 100원이니까 80 곱하기 100원 하면 8,000원이죠. 매출액 8,000원. 매출원가는 80단위 팔았으니까 80단위고 변동 제조원가가 30. 단위당 변동 판관비가 10원. 총 제조원가가 1,600원인데 보니까 1,600원은 단위당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1,600원 곱하기 100개 생산한 것분에 80개 팔았으니까 80%죠. 1,600 곱하기 80% 하면 1,600 곱하기 0.8 80% 하면 1,280원이 됩니다. 1,280원이 고정 원가로 고정비로 이제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일단 단위당 변동 제조가 30원. 30원 80단위 곱하기 30원. 더하기 고정 제조 관점원가 비용으로 계산된 거 1,280원. 계산해 보면 38, 24, 2,400 더하기 1,280 하면 3,680원입니다. 이게 매출 원가인 거죠. 그리고 판관비는 따로 있습니다. 판관비 10원. 80개 팔면서 판관비가 10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정 판매별 관리비가 또 400원 있고 판관비 뭐 400원하고 400원하고 80 곱하기 10원 이건 전부 다 판관비니까 단기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개 곱하기 10원 더하기 고정 판관비 400원 이건 전부 다 비용으로 떨어지는 거죠. 합하면 1,200. 이거 다 빼주면 매출액 8,000원에서 다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8,000원 빼기 3,680원 빼기 1,200원 하면 3,120원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3,120원 일단 계산했고요. 그 다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고정비를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원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일단 매출액은 똑같습니다. 매출액은 100단위 곱하기 80단위 곱하기 100원 하니까 8,000원. 매출액 8,000원에서 변동비 변동 제조 원가 30원 또 변동 10원 합해서 40원이죠. 80단위 곱하기 40원 하면 80단위 곱하기 40원 하면 48, 32, 3,200원이 전체 변동비가 되고요. 고정비 다 빼주는 거죠. 고정비 1,600원 하고 400원 합하면 뭐 2,000원 빼주면 됩니다. 2,000원 다 빼주면 되죠. 8,000원에서 빼주면 8,000원 빼기 3,200원 빼기 2,000원 하면 2,800원이 나오죠. 아까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3,120원이었으니까 두 개를 빼주면 3,120원 빼기 2,800원 하면 320원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시간 많이 걸려서 구해서도 됩니다. 구해도 되는데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왔던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공식 뭐냐면 변동 영업이익 빼기 기초 고정 제조 간접비 더하기 기말 고정 제조 간접비 하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만 물어봤어요. 이 영업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차이, 이 부분만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만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2000X 1년 초에 설립됐어요. 기초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재고가 없으니까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도 없겠죠. 0원입니다. 그러면 기말재고에 포함된 제조간접비만 구해보면 이게 변동과 전부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갑자기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이 공식을 익히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을 결과적으로 익히실 테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걸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익힐 테니까 보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만 한번 구해보면, 기말 재고는 100단위 생산해 가지고 80단위 팔았으니까 기말 재고는 20단입니다. 20개. 이 20개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비는 총 고정 제조 원가 1,600원입니다. 1,600원, 이 중에 100단위 중에 20단위,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요. 1,600 나누기 100 곱하기 20 하면 320원.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공식 기억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기말 재고에 포함된 기말 재고, 그러니까 1,600원 중에 1,600원 100개 만드는데 1,600원 들었으니까 그 중에 20개는 320원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단가를 구하면 1,600 나누기 100개 하면 단가가 16원입니다. 16원 곱하기 20개 하면 3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별해가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전부원가 계산 영업이익 구하고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숙달되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2000X1년 2000단위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요 1500단위의 제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기초재고는 없고 관련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원가는 각종 변동비만, 변동 제조 원가만 포함하면 되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제외하고 변동비에 해당하는 제조 원가만 합하면 됩니다. 보니까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이거 변동비죠. 직접 노무원가 변동비입니다. 변동 제조가 변동비네요. 변동자가 들어갔으니까. 판관비는 제조원가가 아니죠. 변동이긴 합니다만은 제조원가는 아닙니다. 판관비니까. 고정은 변동원가 계산이 고정은 아니죠. 고정 또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이거 저기 합한 겁니다. 너무 쉽죠? 합하면 1,1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하기만, 항목 찾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금방 봤던 문제 1번에서의 별의 문제는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개념상으로 이해가 많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본강에 가서 또는 문제풀이 할 때 이해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거저주는 문제죠. 변동원가 문제 자체는 거창하게 이렇게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3개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웜업 한다 생각하시고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거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뒤에 기초 개념 OX 10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역시 복습하시면서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고 한번 OX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